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감독 김대현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만나고 바로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변경이 돼서,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고 몇 주 전부터 오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고요. 일단, 얼굴은 못 보지만은, 영화감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직업의 세계를 갖고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이 직업의 이제 다양한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알고 있는데, 사실 직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래에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안정적인 직업의 세계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저는 아마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의 세계를 오늘 이제 뭐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정말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있다는 거를 오늘 좀 한번 경험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뭐 거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방의 푸른 꿈, 뭐 시간이 정말 보니까 포스터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잘 보지 못하는, 물론 극장에서 개봉은 했습니다만은 CGV나 뭐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나 이런 데서 널리 상영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이런 영화들을 이제 독립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상업영화가 아니고 이런 독립영화를 만드는 그런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작품 중에 이제 아주 일부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메리칸 군인들을 위해서 다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아메리칸 군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미국 가야 된다고, 너무 제주가 좋다고. From Korea, the Kim sisters. He's gonna get caught just when he sees you. 전부 나를 가지고 무서개구나.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네, 이게 뭐 몇 년 전에 이제 개봉했었던 영화인데, 뭐 극장에서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어요. 제 전화번호가 끝자리가 1895예요. 제 전화번호에는 이 연락처가 이제 저장이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끝자리가 1895인 번호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영화 감독들이거나 영화 프로듀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895를 번호를 쓰는가 하면은 이 영화가 1895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이제 영화의 시조라고 보죠. 그래서 1895년도에 영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화인들이 이제 이 번호를 쓰고 있는데, 이런 번호를 쓰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라는 데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이 영화 감독 조합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 감독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봉준호, 박찬욱, 뭐 최동원, 명량 만들고 지금 이제 한산 개봉한 뭐 김한민, 뭐 비상선언, 한재림,
뭐 김지현, 윤재균 감독 등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감독은 아마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제 이 500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다 그럼 영화를 찍고 있느냐? 찍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년에 한두 번 극장 가서 볼 때 천만 영화 그 동원하는 그런 이제 감독들도 있고 또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영화처럼 그런 뭐 독립 영화를 찍고 있는 감독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제 감독들이 소속이 돼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화는 다양한 이제 영화들이 있는데 그 상업 영화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여름방학 때 몇 편 봤을까요? 뭐 어떤 영화들 봤어요? 극장 가서 본 영화들이 최근에 잘 없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데 상업 영화의 이제 그 반대, 완전히 뭐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저 맞은편에 이 독립 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 영화를 만드는 감독을 이제 당연히 독립 영화 감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독립 영화라는 거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영화예요. 또 자본의 간섭을 또 거부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영화는 돈이 있어야 만드는데, 자본이 있어야 만들고, 투자를 받아야 만드는데, 또 그 투자자 자본의 간섭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 그러니까 뭐 상업 영화가 자기가 만들고 싶지 않은 영화는 아니죠. 상업 영화도 당연히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들이긴 한데 그 상업 영화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금 한국 영화가 이제 평균 제작비가 뭐 한 50억이 넘어요. 제작비만. 그다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극장에 배급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고 마케팅이라는 걸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면 또 훌쩍 한 2, 30억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 100억짜리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억이나 되는 영화를 그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일단은 돈을 100억을 댄 사람들이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 취향이 이제 워낙 다양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영화 감독들 중에는 그러한 거를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뭔가 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나는 만들지 않겠어. 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해도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겠어. 그리고 이런 그 장르 영화, 이런 상업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나는 그 투자자들하고는 일하지 않겠어. 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상업 영화를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나하고 상업 영화하고 잘 안 맞는구나 라고 상업 영화 한 두세 편 하고 뭐 흥행에 성공도 하고 혹은 흥행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독립 영화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처음부터 또 아예 그냥 나는 그 길을 안 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본으로부터 자본의 간섭을 거부하는 영화가 이제 독립 영화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자본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돈이 없어지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가난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자발적 가난.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막 벌려고 했는데 이제 못 버는 경우도 많지만은 나는 사실은 자유를 얻고 가난을 선택하겠어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독립영화 감독의 경우에는 뭐 저도 그 중간쯤에 어디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가난해지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는 왜 부유해지려고 하는가?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도대체 왜 부유해지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부자 자체가 그냥 이 사회 전체가 학교가 혹은 부모님이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너는 가난하면 안 돼. 라는 거를 계속 이제 우리는 그 어릴 때부터 그 당연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업 영화와 독립 영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돈 대 재미, 돈이냐 재미냐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 보여주는 그러한 대립 구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직업을 갖고자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갖고, 물론 직업을 갖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죠. 아주 가끔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그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목표 자체가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가 우리가 재밌게 행복하게 살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재미를 추구하는 삶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나는 재밌게 살면서 돈을 벌겠어. 만약에 딱 두 가지 이 선택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후자예요. 저는 영화라는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뭐 생존에 필요한 돈을 벌겠어. 안 벌겠다는 건 아니죠. 우린 벌어야 생존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돈을 벌어서 어떤 돈을 버는 직업을 통해서 안정을 취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미를 그 돈으로 사겠어.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뭐 2, 3년 뒤에 좋은 학교, 또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떤 취업,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 앞에 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한 10년은 이제 이런 거에 이 시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생각을 미리 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안 해놓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링반대룽. 링반대룽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뭐 히말라야나 이제 이런 그 높은 산에 가서 막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서 조난당하는 사람들 이야기 가끔 본 적이 있죠. 그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은 이 앞이 안 보이니까 산에서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눈보라를 이겨내고 눈보라를 뚫고 어딘가를 갔는데, 보니까 그 새벽이 되고 날이 밝아오면은 결국은 같은 지역을 계속 원형으로 뱅뱅 도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반대룽이라는 거는 방향 감각을 잃어서 직진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를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를 둥글게 배회한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등산에서 쓰이는 그런 그 조난을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링반대룽이라는 이 단어를, 무시무시한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직업의 세계에 있어가지고 직업을 찾는 일이 돈벌이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 이 링반대룽처럼 둥근 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도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 무한 반복되는 원에서 나오려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원형, 계속 직진하고 있다는 이 원형에서 나오려면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뭔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형 누나들,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들을 많이 보잖아요. 20대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링반대롱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 자체가 목표, 또는 좋은 대학 가는 것 자체가 목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표.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 링반대롱의 이 무한 반복을 굉장히 열심히 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정말 너무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 보면은 계속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화 감독은 이런 재미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해요. 재미라는 건 정말 다양하죠.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떤 경우가 제일 재미있어요? 친구들하고 놀 때, 아니면 게임할 때? 게임할 때가 제일 뭐 재밌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게임이라는 게 재미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뭔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혹은 밥도 안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그죠? 재미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작은 자극, 1시간짜리 혹은 뭐 10시간짜리 자극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을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하고는 좀 달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게다가 저는 상업 영화가 아니고 독립 영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크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이 재미가 있어서겠죠. 아마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뭐라 그럴까,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제가 뭐 거의 한 30년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거를 한다는 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미라는 거의 내용은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 다르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돈과 재미, 이 두 개가 만약에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거라면은, 저는 시작을, 일단 여러분들은 아직은 부모님들의 보호, 또 학교 선생님들의 보호, 이런 걸 받고 있고, 아직 상당 기간 동안은 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정말 재밌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뭘까? 게임 말고, 또 먹는 거 말고, 수많은 그러한 재미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찾아간다면은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일, 직업 같은 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 혹은 선생님 혹은 다른 어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맞는 경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어떤 소재, 일, 뭐 주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나 저나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에 똑같이 다 이제 노출이 돼 있죠. 모든 정보를 다 동등하게 여러분들 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나이나 선생님 나이나 다 똑같이 어디서든지 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세계만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잘 관철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좋아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좋은 대화를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제 영화 감독의 세계로 돌아오면은 출발을 과연 이제 어디서 하는가? 정말 재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화 감독들은. 다만 많은 돈을 투자받는 상업영화의 산업에 들어가 있는 감독들은 좀 더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저예산이라 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막 지금 올 여름에 개봉한 영화들은 대부분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독립영화는 보통 예산이 1억에서 많아야 이제 한 2억 아래.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적은 예산으로 만드는 독립영화 감독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나 둘 다 출발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겠다. 어떤 방식으로? 상업적인 방식으로 혹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그 차이가 존재를 하지만 출발점은 재미죠. 재미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이제 종류들이 있을까? 아까 이제 한국 영화 감독 조합에 500명이나 이제 있다고 했는데 보면은 산업 기준으로는 영화라는 거대한 시장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 영화, 독립 영화 감독이 있는 거고요. 장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극영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대부분은 극영화죠. 거의 한 98%, 99%는 이제 극영화. 극영화라는 건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 스토리가 있는 영화,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화, 그런 영화들. 그 다음에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그걸 이제 극영화라고 하고, 다큐멘터리 장르가 조금 있죠.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본 다큐멘터리는 없을 거고 아마 대부분 TV에서 이제 주로 자연 다큐나 이제 교양 다큐 같은 거, 휴먼 다큐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어쨌든 다큐멘터리도 극장에서 이제 개봉을 하고 한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개봉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한국은 비교적 많은 관객들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조금 좀 죽었지만은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 한번. 저는 이제 극영화도 만들었어요. 극영화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아까 소개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면 이제 뭐가 좋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좋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에 이제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도 이제 매니지먼트사에 다 소속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감독들이 배우들 만나서 맨날 술 먹고 촬영 끝나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촬영 시간 같은 것들도 아주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6시, 7시면은 촬영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거에 비해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적은 인원으로 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찍고 있는 작업들이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주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장점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휴가를 보내고 싶은 게 뭐예요? 여행을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국내도 있고 뭐 해외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예를 들면 뭐 프랑스를 가면 파리의 관광지를 이제 거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관광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면은 그 지역에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 지역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을 온전히 여행을 했다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관광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훨씬 더 똑같이 1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있다가 오는데 거기에서 얻는 것들이 몇 배나 더 어떻게 보면 깊은 어떤 이해, 깊은 교류, 그리고 더 깊은 교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재미가 있는 거죠.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죠? 그런 장점들이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곳곳에 스승, 우리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주거나 아주 그 통찰력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은 그러한 그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저한테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친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나죠.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그러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죠. 그러면 그 전문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그 쉽게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사람을 알다 보니까 여러 곳에, 세계 곳곳에 내가 가면은 묵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뭐 프랑스에 이제 한국인 신부님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촬영을 많이 했고 몇 년 동안 계속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랑스의 그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 사제관에서 묵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그 한국 신부님들이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 그 굉장히 이제 그분들 다큐도 많이 찍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면은 일반인들이 잘 경험할 수 없는 사제관에서 제가 뭐 일주일이건 뭐 2주일이건 거기 머물다 옵니다. 그 고향이 하나 또 생긴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걸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생기게 되는 그러한 뭐 메리트라고 할까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을 제가 만약에 이제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어서 뭔가 하여튼 그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여행을 갔다 오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그러기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경제력은 안 돼요. 근데 과연 이 가난하다는 거에 이제 기준이 과연 뭘까? 제가 진짜 가난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최근에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이제 몇 개만 정리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이 작업과 관련해서 제 작품과 관련해 가지고 촬영을 하러 나가고 또 촬영을 한 거를 또 상영을 하러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정말 시간과 돈을 잘 모아가지고 휴가를 해외 여행을 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기준과는 반대에 있지만은 그 정도의 경제력이 없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생활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이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은 생활 자체가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걸 뒤집어 보면은 또 전혀 뜻밖의 상황이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소설 잘 안 읽죠? 별로 읽어본 게 없을 것 같은데 웹툰은 보지만, 그죠? 근데 이제 소설하고 시나리오의 이제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소설은 우리가 이제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길고 뭔가 묘사를 많이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시나리오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소설보다 굉장히 얇죠. 얇고 소설보다 결정적으로 간결하죠. 문장도 간결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소설에 나오는 대사보다 영화 대사는 훨씬 더 압축적이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추구하는 시나리오에서 추구하는 간결성,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삶의 방식은 굉장히 뭔가 복잡해요. 뭔가가 굉장히 많은 거를 안 해도 될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안 해도 돼야 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취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이런 심플함, 간결함,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통하는 그러한 장래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는 보니까 중학생인데 막 엄마한테 자기 주식 투자하고 싶다고 계좌를 오픈해 달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돈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소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매개체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소신이 있다 그러면은 소비 자체도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다면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소비를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벌지 않아도 되는, 소모적으로 돈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들여야 되는 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이제 유튜브 얘기를 잠깐 이제 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현상이 지금 여러분들도 항상 유튜브 보고,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채널 자기 사이트 오픈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유튜브 이 현상의 아주 본질이 뭐예요? 덕후 알죠? 덕후들, 오타쿠들. 덕후들이 다스리는 덕업일치의 세상이 이제 유튜브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유튜브 현상의 재밌는 지점은, 출발점은 재미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도착점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오타쿠의 세계, 덕후월드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하고 전문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재미하고 전문성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유튜브 세상에서는 지금 돈까지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죠? 유튜브를 돈 자체를 벌려고 물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유튜브 중에 이제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채널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그냥 시작한 거죠. 그냥 재미로. 그냥 우리 이제 강아지를 찍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내가 장난감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서. 그죠? 결국은 그 유튜브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재미라는 현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또 매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저는 하여튼 출발점은 유튜브 현상의 출발점도 역시 재미를 인간들은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 돈벌이까지 연결이 된 그러한 그 사례가 이제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여기까지인가? 지금 뒤에가 좀 안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이 뒤에가 조금 이제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이제 쓰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시나리오는 한 100신 정도로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보통 영화 감독들이 이제 술 먹으면서 야, 너 아주 그냥 죽이는 아이디어다라고 서로 이제 막 칭찬하면서 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술 깨고 이제 그 시나리오 쓰기 시작해요. 보통 한 20씬까지 이제 쓰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 초반에 이제 그런 그 설정 20씬이면 이제 한 20분 정도에 해당하는, 영화가 이제 만약에 한 100분 정도라 그러면 한 20분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분량인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감독들이 이제 영화를 많이 아니까 그 이후에 전개될 거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뭔가 이제 하나 이제 관심이 생기고 뭘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속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 쓰는 교과서 같은 거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초고는 버리기 위해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초고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 원고죠. 왜냐하면 초고를 버리기 위해 쓴다니. 100신 정도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버리기 위해 쓴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100신까지 써봐야, 그러니까 일단 말이 되든 안 되든 100신까지 써봐야 내 아이디어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장점이 있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 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직업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에 다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다시 여러분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대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문제는 그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될 걸 아니까 아예 이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해서 실패를 해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시도를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고라는 거는 잘못 쓴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죠?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심사가 생기면은 빨리 시도를 하는 거예요. 빨리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라는 게 요번 그 단위에서는 실패지만 그게 전체 시간적으로 뭐 1년, 2년, 3년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실패가 아닌 거고 전체 성공의 과정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포함된 옵션인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직업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갈 10년, 20년 뒤의 세상은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정적인 나의 콘텐츠, 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 다양한 어떤 그 직업들이 명멸하더라도, 직업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영화 감독이라는 것들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장점이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정년이 없어요. 여기는 몇 살까지 너 해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그 나가라고 하는 거, 물론 보호도 못 받죠. 보호도 못 받고 뭐 일반 회사처럼 대기업처럼 뭔가 하여튼 그 복지가 잘 갖춰져 있다든지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지만 반대로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이런 장비들, 카메라나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점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제작비나 이런 경비 같은 것들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걸 최소화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튜브 이제 덕후 월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게임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그런 그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 3가지, 4가지 정도 갖추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직업을 대체하는, 직업으로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 베니핏,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거의 이제 그 저는 인류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류학을 가지고 다큐멘터리에 이제 옮기고 싶고, 또 역사학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한국 대중음악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일제시대에 관심이 많고, 또 지금 만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 뭐 그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또 프랑스, 아까 얘기한 프랑스도 또 저의 관심 영역 중에 하나죠. 저한테는 그러한 몇 가지의 이제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야들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만들 작품을 할 것들이 뭐 10년은 훨씬 더 그 넘게 제가 찍어야 될 거,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할 수 있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직업이 저는 뭐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볼 때 영화만 보지 말고 저거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그
뒤에 크레딧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기억을 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